자, 여러분들, 엔비디아에게 커다란 수요를 줄 수 있는 XLK라는 ETF의 리밸런싱이 정말 코앞으로 내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이 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기술 섹터에서 두 번째로 큰 ETF 바로 SPDR의 XLK 펀드가 이번 주 아주 커다란 리밸런싱, 바로 엔비디아와 애플에게 커다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밸런싱 변경 내용, 바로 이 ETF 혹은 이 펀드 내의 구성 종목을 바꿈으로써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면서 엔비디아 수요를 증가시키고 애플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면서 매도세를 추가시키는 전략을 이번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왜 발표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XLK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XLK라는 종목은요, 사실 올해 S&P 500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섹터입니다. 이 XLK는 전 종목을 테크놀로지 관련된 섹터로 꽉꽉 채운 종목인데요. 애플, 마소, 엔비디아, 여러분들 이번에 제일 잘 나간 녀석들을 모아놓은 바로 가장 중요한 바로 ETF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XLK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소와 애플과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자, 왜 비중을 조절해야 되냐? 야, 얘네 잘 나가면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냐?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XLK라는 ETF는요, 룰로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단 두 개의 종목만 5%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선정은 바로 시총순위 1, 2위를 바로 5% 이상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 5% 미만으로 보유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집중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룰인데, 바로 이 집중도 제한으로 인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분명히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커다란 비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 미만밖에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XLK라는 ETF의 성과가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XLK가 4월부터 6월까지 S&P 500에 대비해서 5%나 낮은 포인트의 성과를 기록했고요. 이는 2001년 이후에 가장 커다란 차이를 낸 지표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왜냐면은 S&P 500 지수는 이번에 가장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엔비디아 비중이 거의 21%다 보니까, 야, 엔비디아 니 5%밖에 없어? 아이 자식 안 되겠네 하면서 성장성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면서 S&P 500 지수가 XLK라는 ETF보다 더 잘 나가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분야의 두드러진 성과로 인해서 주가가 164% 올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 가치에서 애플을 추월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이번 주 기준으로는 마소까지도 한번 추월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시총 1위, 2위, 3위를 왔다 갔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 XLK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쿼터의 마지막 달 6월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주 기준 금요일 시총 기반으로 바로 시총 1, 2위를 5% 이상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보통 그 쿼터의 세 번째 주에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이 XLK가 엔비디아가 시총 2위 그리고 1위에 올라섰다 보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주 금요일 기준으로도 2위에 올라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표를 해야죠. 오케이, 애플 미안한데 니네 20% 이상 더 이상 못 가지고 있겠어. 자, 이 XLK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XLK라는 곳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마소, 애플, 엔비디아, 특히 마소와 애플은 여태까지 시총 1, 2위를 진짜 굳건하게 지켜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중 조절이 일어난 적은 별로 없었는데, 마소와 애플 중에 이번에 애플이 시총이 2위가 엔비디아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뭐 1위도 사실 마야소가 뺏기긴 했지만 이미 이 리밸런싱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뺏긴 거라서 큰 상관이 없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위에서 3위로 시총이 밀려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라는 ETF의 비중에서 이제는 5%로 물러나게 생긴 거예요. 엔비디아는 반대로
6%라는 비중에서 20%라는 어마어마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비중 조절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 늘어나는데 약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매수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16%에 해당하는 매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114억의 달러에 해당하는 매도 주문이 추가적으로 애플의 이 ETF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에서 20%로 14% 지분 증가가 있다 보니까 결국 리밸런싱을 통해서 약 100억 달러, 정확히는 98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엔비디아에게 매수로 쏟아질 거다라는 발표를 금요일 날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각자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114억 달러 정도면 애플이 약 이게 평균 하루 거래량 정도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매수량 약 100억 달러 정도는 하루 거래량의 약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리밸런싱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금요일날 우리가 사가지고 올라가면 되겠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리밸런싱 자체 발표는 금요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진짜 이 ETF의 전략을 여기에서 제가 웹사이트에서 긁어왔습니다. 자, 리밸런싱 시기에 트레이더들은 특정 주식에 집중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사실 월, 화, 수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리밸런싱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너무나 높은 가격에 만약에 ETF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사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룰이 뭐냐면, ETF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리밸런싱을 발표를 금요일날 하되 그 이후에 구매해야 하되 꼭 당일날 종가에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룰이 사실 적혀 있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얘네들이 손님들의 돈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가 높은 거래 비용을 가져가지 않도록 엔비디아를 최대한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리밸런싱을 날짜 전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이거를 장 바깥에서 블록딜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혹은 며칠에 걸쳐서 이 ETF의 리밸런싱 혹은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분명히 이 100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는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이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SPDR 혹은 XLK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리밸런싱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느냐. 자, 이 XLK의 리밸런싱은요, 앞으로 금요일날 일단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리밸런싱, 앞으로 엔비디아의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은 앞으로 한 쿼터간 3개월간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시총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라도 다시 또 애플이 엔비디아보다 높아진다? 그럼 또 리밸런싱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때는 또 엔비디아의 매도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9월 달에도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야, 엔비디아 리밸런싱 들어가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도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리밸런싱이 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배워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엔비디아의 리밸런싱, XLK에 대한 리밸런싱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분명히 일단은 이렇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다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이미 이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번주 금요일날 이미 시총 2위가 확정이 되게 되면서 월요일날 올랐던 것, 화요일날 올랐던 것, 바로 그 커다란 이유들이 바로 이 리밸런싱이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혹은 추가적으로 이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밸런싱 날짜를 금요일날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굳이 모든 매수세나 매도세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최대한 시장에서 싼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나눠서 사거나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오늘도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